1번 고르신 여러분, 들어가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로 마음 한 번만 보태주세요. 오늘 리딩은 마음을 조금 천천히 열고 들어주셔야 합니다. 제가 카드에서 느끼기엔 1번 여러분은 이번 달 인연운이 가볍게 스쳐 들어오는 새 만남 쪽보다는 이미 마음에 한 번 깊게 들어왔던 사람, 아직 완전히 끝났다고 말하기 어려운 관계 쪽이 먼저 잡혀요. 1번 보살님, 이건 그냥 넘길 기운이 아닙니다. 그런데 겁먹을 흐름도 아니에요. 이상하게 자꾸 떠오르는 사람, 끝난 것 같은데 마음이 아직 한 번씩 뒤돌아보는 사람, 연락이 끊겼는데도 완전히 미워지지는 않는 사람, 그런 인연의 결이 보여요. 지금 중요한 건 상대가 돌아오느냐 안 돌아오느냐 하나만 붙잡는 게 아닙니다. 그보다 먼저 봐야 할 게 있어요. 1번님 마음 안에서 이 관계가 아직 어떤 모양으로 남아있느냐, 그걸 봐야 합니다. 맨 앞에 매듭이 앉아 있습니다. 이 매듭이요. 단순히 그립다 정도가 아니에요. 말이 덜 끝난 관계, 감정이 덜 풀린 관계, 서로 오해를 남긴 채 멈춘 관계로 보입니다. 1번 여러분도 속으로는 이미 여러 번 정리하려고 하셨을 거예요. 이제 그만 생각하자. 다 지난 일이다. 나도 내 삶 살아야지. 이렇게 마음먹은 적 있으시죠? 그런데 이상하게 어느 날은 괜찮다가도 어느 날은 툭 건드려져요. 그 사람 이름이 보이거나 비슷한 말투를 듣거나 예전에 같이 갔던 곳이 생각나면 마음이 잠깐 내려앉습니다. 그게 1번 보살님이 약해서 그런 게 아니에요. 진심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마음을 쉽게 줬던 분들이 아니라 한 번 마음을 주면 속 깊은 곳까지 들여보내는 분들로 보여요. 그래서 관계가 끝나도 겉으로만 다치고 안쪽은 늦게 다치는 거예요. 우리 1번님 마음이 좀 그런 결입니다. 겉으로는 씩씩한데 속은 오래 기억해요. 남들한테는 아무렇지 않은 척 할 수 있는데 혼자 있을 때는 그 관계가 문득 올라옵니다. 옆에 우물 기운이 같이 보여요. 우물은 겉으로 보면 조용합니다. 그런데 안쪽은 깊어요. 지금 1번 여러분 마음도 그렇습니다. 겉으로 크게 흔들리는 모습은 안 보여도 안쪽에는 아직 내려가 있는 감정이 있어요. 서운함, 미련, 궁금함, 인정받고 싶었던 마음, 그때 왜 그랬는지 알고 싶은 마음, 이런 것들이 한꺼번에 가라앉아 있습니다. 1번 보살님, 이건 마음으로만 보면 안 됩니다. 지금은 기운이 먼저 움직이고 있어요. 이 우물 안쪽에서 작은 파문이 올라오는 모습이 보입니다. 누가 큰 돌을 던지는 것처럼 확 흔드는 게 아니라 아주 작게 물결이 생기는 느낌이에요. 그래서 이번 달에는 갑작스럽게 모든 게 해결된다기보다 1번님 마음을 다시 들여다보게 만드는 작은 신호가 먼저 올 수 있습니다. 그 신호가 꼭 상대의 직접 연락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어요. 지인을 통해 소식을 듣는다든지 상대의 흔적을 우연히 본다든지 예전 대화가 생각난다든지 아니면 1번 여러분 스스로가 문득 깨닫는 순간일 수도 있습니다. 아, 내가 아직 이걸 붙잡고 있었구나. 아, 나는 그 사람 자체보다 그때의 내 마음을 놓지 못하고 있었구나. 이런 식으로요. 여기서 중요한 건 감정보다 행동이에요. 1번 보살님 마음은 이해합니다. 그 사람이 한 번만 제대로 말해줬으면 좋겠고, 그때 왜 그랬는지 설명이라도 해줬으면 좋겠고, 만약 마음이 남아있다면 헷갈리게 하지 말고 분명히 보여줬으면 좋겠죠. 그런데 이번 달에 1번님이 꼭 보셔야 하는 건 상대의 말이 아니라 실제 움직임입니다. 말은 다정할 수 있어요. 분위기도 묘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행동이 따라오지 않으면 1번 여러분 마음만 다시 흔들릴 수 있어요. 지금 카드가 보여주는 건요, 상대 쪽에도 완전히 끊긴 느낌은 약합니다. 다만 그 사람이 1번 보살님이 원하는 만큼 분명하게 움직일지는 조금 차분히 봐야 합니다. 그 사람도 생각은 할 수 있어요. 그리움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생각과 행동은 다릅니다. 1번님, 이 부분을 헷갈리면 마음이 또 오래 다칠 수 있어요. 마음은 남아있을 수 있지만 그 마음을 책임지는 행동까지 오는지는 따로 봐야 합니다. 숨겨진 쪽에 장막이 있습니다. 이 장막이 참 답답해요. 속이 다 드러난 관계가 아닙니다. 말하지 않은 사정, 숨긴 감정, 자존심, 현실적인 거리 또는 서로가 제대로 확인하지 못한 오해가 보여요. 그래서 1번 여러분이 이 관계에서 제일 힘들었던 건 끝났다는 사실보다도 왜 그렇게 됐는지 모르겠다는 마음이었을 수 있습니다. 끝은 났는데 이유가 덜 다친 거예요. 대화는 멈췄는데 마음은 계속 그 장면을 반복하고 있었던 겁니다. 1번 보살님, 이건 1번님 탓으로만 볼 일이 아닙니다.
관계가 흐려질 때는 한쪽만의 문제로 정리되지 않는 경우가 많아요. 상대가 회피한 부분도 있고, 상황이 막은 부분도 있고, 1번 여러분이 참느라 말을 삼킨 부분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혼자서 내가 뭘 잘못했나, 내가 조금 더 잘했으면 달라졌을까, 이런 식으로 본인을 몰아가지 않으셨으면 해요. 그 질문은 답을 주는 질문이 아니라 1번 보살님 마음을 더 묶는 질문입니다. 이제 기운이 조금 움직입니다. 방울 소리가 들리는 자리로 넘어가요. 방울은 멈춘 공기를 깨우는 소리입니다. 조용하던 관계에 작은 울림이 들어오는 겁니다. 1번님이 이번 달에 무언가를 알아차릴 가능성이 있어요. 누군가의 연락일 수도 있고, 상대의 마음을 짐작하게 되는 사건일 수도 있고, 1번 여러분 본인의 마음이 갑자기 또렷해지는 순간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보기엔 이 방울은 상대를 붙잡으라는 신호라기보다 1번 보살님을 깨우는 신호에 더 가깝습니다. 1번님, 여기서는 기다림보다 내 중심이 먼저예요. 연락이 오면 좋다, 안 오면 끝이다. 이렇게 마음을 상대 반응에만 묶어두면 이번 달도 1번 여러분 마음이 계속 출렁입니다. 연락이 오든 안 오든 1번 보살님은 내 기준을 먼저 세우셔야 해요. 만약 상대가 연락을 한다면 반갑게 받아도 됩니다. 감정을 억지로 차갑게 닫을 필요는 없어요. 다만 바로 깊은 이야기로 들어가지는 마세요. 가볍게 받되 상대가 어떤 태도로 나오는지 보세요. 단순한 안부인지, 외로워서 던지는 말인지, 정말 관계를 회복하고 싶은 책임 있는 움직임인지 보셔야 합니다. 우리 1번님, 여기서 또 혼자 의미를 많이 붙이면 안 됩니다. 한 문장에 마음 전부를 걸면 안 돼요. 외부 쪽에는 문살이 보입니다. 문이 완전히 열린 것도 아니고 완전히 닫힌 것도 아닙니다. 틈은 있어요. 그런데 그 틈 사이로 서로를 바라보는 느낌입니다. 이건 가까워지고 싶은 마음과 조심스러운 마음이 같이 있다는 뜻이에요. 자존심도 보이고요. 주변 시선도 조금 보입니다. 상대가 선뜻 나서지 못하는 이유가 있을 수 있고, 1번 여러분도 먼저 다가가기는 망설이는 모습이 보여요. 이 부분은 조금 조심스럽게 볼 필요가 있어요. 주변에서 들리는 말, 상대의 간접적인 행동, 애매한 분위기만으로 결론을 내리면 오해가 생길 수 있습니다. 1번 보살님이 보고 싶은 쪽으로만 보면 마음이 흔들리고 너무 나쁜 쪽으로만 보면 기회를 닫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번 달에는 들리는 말보다 확인되는 행동을 보세요. 이게 제일 정확합니다. 그리고 결론 쪽으로 가면 회원 기운이 들어옵니다. 이건 참 다행스러운 자리예요. 회원은 마음속에 맺힌 것을 조금씩 푸는 기운입니다. 꼭 재회만을 뜻하지는 않습니다. 다시 이어질 가능성이 아예 없다고 말하는 것도 아니지만 이 리딩의 핵심은 재회 확정이 아니라 마음의 매듭을 푸는 데 있습니다. 1번님이 그동안 붙잡고 있던 질문에서 조금 빠져나오는 흐름이에요. 왜 그랬을까에서 이제 나는 어떻게 할까로 바뀝니다. 그 사람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에서 나는 이 관계 안에서 나를 어떻게 지킬까로 바뀌어요. 이 변화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1번 여러분이 상대를 잊어야만 편해지는 게 아닙니다. 미워해야만 정리되는 것도 아니에요. 그냥 그 마음을 인정하되 더 이상 내 하루 전체를 그 사람에게 맡기지 않는 것. 그게 이번 달 1번 보살님에게 들어오는 정리입니다. 수호의 기운은 아주 따뜻합니다. 오래 참고 품어주는 어른 같은 기운이에요. 1번 보살님 마음을 혼내지 않고 천천히 다독이면서도 중심은 잡아주는 느낌입니다. 그래서 이번 달에는 급하게 결론 내리려고 하지 마세요. 연락이 오면 온 대로 보고, 오지 않으면 오지 않는 대로 내 마음이 무엇을 말하는지 보시면 됩니다. 다만 하나는 분명합니다. 1번님이 자신을 낮추면서까지 이 관계를 붙잡을 필요는 없습니다. 우리 1번 여러분, 사랑했다고 해서 다 다시 받아줘야 하는 건 아닙니다. 보고 싶었다고 해서 내 기준을 내려놓아야 하는 것도 아니에요. 마음이 남아있다는 것과 다시 시작해도 괜찮다는 것은 다릅니다. 이걸 구분하셔야 합니다. 이 흐름은 희망이 없는 흐름은 아니지만 결과를 장담하듯 말하기에는 아직 조심스럽습니다. 그러니 이번 달에는 상대가 어떤 말을 하는지보다 그 말 뒤에 어떤 행동이 따라오는지를 보세요. 한 가지 꼭 해보시면 좋을 게 있습니다. 그 사람에게 보내고 싶은 말을 바로 보내기 전에 먼저 종이에 적어보세요. 내가 그때 무엇이 서운했는지, 아직도 무엇이 궁금한지, 다시 연결된다면 나는 어떤 기준을 지키고 싶은지 적어보는 겁니다. 이건 상대를 움직이기 위한 글이 아니에요. 1번 보살님 마음을 정리하기 위한 정성입니다.
그리고 또 연락이 오면 바로 깊이 들어가지 말고 하루 안에서 마음을 한번 가라앉혀 보세요. 답장을 하지 말라는 뜻이 아닙니다. 내 마음이 먼저 휩쓸리지 않게 숨을 한번 두라는 뜻이에요. 1번님이 이미 오래 흔들렸기 때문에 이번에는 조금 천천히 봐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이번 달에는 내 생활 리듬을 꼭 지키셨으면 합니다. 그 사람 연락 하나에 잠을 설치거나 하루 기분이 전부 무너지지 않게 하세요. 밤에 마음이 복잡할 때는 깨끗한 물 한 잔을 곁에 두고 조용히 숨을 고르면서 마음으로 정성을 들여보세요. 나는 나를 먼저 지키겠습니다. 나는 내 마음을 함부로 내어주지 않겠습니다. 이렇게요. 지성이면 감천이라고. 정성은 결국 내 마음을 바로 세우는 쪽으로 닿습니다. 1번님, 이번 달 인연운은 묵은 매듭을 보여줍니다. 하지만 그 매듭은 1번 여러분을 계속 묶어두려고 나온 게 아니에요. 이제 풀 수 있는 때가 되었기 때문에 드러난 겁니다. 작은 신호는 있습니다. 마음이 움직이는 순간도 있습니다. 다만 그 신호를 어떻게 받아들일지는 1번 보살님이 정하셔야 해요. 다시 대화해 볼 수도 있고 마음 안에서 조용히 보내줄 수도 있습니다. 어느 쪽이든 중요한 건 1번님이 스스로를 잃지 않는 선택입니다. 마음 닿으셨다면 좋아요 한번 눌러주시고요. 8월 인연운을 받고 싶다면 댓글에 인연이라고 남겨주세요. 월선 신년은 1번 여러분 마음이 이번 달에는 덜 흔들리고 더 선명하게 정리되는 쪽으로 흐르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번 고르신 여러분, 들어가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로 마음 한 번만 보태주세요. 오늘 리딩은 마음을 조금 천천히 열고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카드에서 느끼기엔 이번 여러분은 8월 인연운에서 세기운이 들어옵니다. 그런데 이 세기운이 막 시끄럽게 밀고 들어오는 느낌은 아니에요. 조용합니다. 잔잔한 물그릇 위에 바람이 살짝 스치는 것처럼 처음에는 아주 작게 시작됩니다. 이번 보살님, 이건 마음보다 기운이 먼저 움직이고 있어요. 지금 이번님 주변에 아직 눈에 보이는 사람이 뚜렷하게 없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인연운이 있나? 이번 달에도 그냥 지나가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셨을 수 있어요. 그런데 카드가 보여주는 건요. 겉으로는 고요한데 안쪽에서는 이미 준비가 되고 있다는 흐름입니다. 누군가가 갑자기 큰 고백을 한다. 바로 깊은 관계가 된다. 이렇게 단정할 자리는 아닙니다. 하지만 세 사람의 인기척, 새 연락의 가능성, 새로운 만남의 문턱은 분명히 보여요. 맨 앞에 인연동자가 앉아 있습니다. 이 아이는 혼자 온 게 아니에요. 손에 작은 실을 들고 이번 여러분 쪽으로 살짝 다가오는 모습입니다. 여기서 제가 딱 느끼는 건 이번 보살님이 억지로 쫓아가서 만드는 인연이 아니라 어느 순간 자연스럽게 연결되는 인연이라는 겁니다. 소개일 수도 있고 모임일 수도 있고 일상 속에서 자꾸 마주치는 사람일 수도 있어요. 처음부터 강렬하게 끌린다기보다 이 사람 편한데? 하는 느낌으로 시작될 수 있습니다. 이번 보살님, 혹시 최근에 마음이 좀 조용해지지 않았나요? 예전처럼 누군가를 붙잡고 싶다기보다 이제는 나를 편하게 해주는 사람을 만나고 싶다. 애매하게 흔드는 사람 말고 내 마음을 안정되게 해주는 사람이 좋다. 이런 생각이 올라왔을 수 있어요. 그게 맞습니다. 지금 이번 카드 흐름은 이번님이 상처받은 마음을 어느 정도 씻어낸 뒤에 들어오는 인연 쪽이에요. 그러니까 너무 급하게 설레려고 하지 마세요. 이번 인연운은 천천히 알아갈 때 더 예쁘게 열립니다. 옆에 맑은 물그릇이 놓여 있습니다. 이 물그릇은 이번 여러분 마음 상태를 보여줘요. 아주 깨끗하게 비워진 상태까지는 아니더라도 적어도 예전처럼 탁하게 흔들리지는 않으려고 애쓰는 마음입니다. 이번 보살님, 그동안 마음 정리 많이 하셨습니다. 티 안 냈을 뿐이지 속으로는 이제는 나도 나를 괴롭히는 인연 말고 편안한 관계를 만나고 싶다는 생각을 여러 번 하신 걸로 보여요. 물그릇이 있다는 건 인연을 받는 그릇이 준비되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건요. 그릇이 맑아야 좋은 물이 담깁니다. 아무나 급하게 들이면 또 마음이 흐려질 수 있어요. 그래서 이번 달에는 외롭다는 이유만으로 아무 관계나 받아들이지 않는 게 중요합니다. 이번님, 빈자리가 있다고 아무 사람이나 앉히면 안 됩니다. 그 자리는 이번 여러분 마음이 쉬어야 하는 자리이기도 하거든요. 이 흐름은 조심스럽지만 좋습니다. 물그릇 옆으로 풍경 소리가 들어와요. 풍경은 큰 북소리처럼 요란하지 않습니다. 바람이 지나갈 때만 작게 울립니다.
그러니까 이번 달의 인연 신호도 그래요. 아주 분명하게 나 왔습니다 하고 들어오기보다 작은 관심, 가벼운 대화, 우연히 이어지는 연락, 자꾸 겹치는 자리 같은 식으로 먼저 들어올 수 있습니다. 처음에는 이번 보살님도 이게 인연인지 아닌지 헷갈릴 수 있어요. 예를 들면 이런 장면입니다. 누군가가 별 뜻 없이 한 말 같은데 이상하게 마음에 남습니다. 평소라면 그냥 넘겼을 연락인데 이번에는 답장을 조금 더 길게 하게 됩니다. 모임에 나갔다가 예상하지 못한 사람과 대화가 이어지고 생각보다 괜찮은 사람이네 하는 느낌이 남을 수 있어요. 또는 지인이 갑자기 누군가를 소개해 주겠다고 할 수도 있습니다. 아주 큰 사건이 아니라 작은 문이 열리는 흐름이에요. 이번님, 여기서는 감정에 끌려가기보다 중심을 잡으셔야 해요. 새 인연운이 들어올 때 제일 조심해야 하는 건 처음의 다정함을 너무 빨리 깊은 마음으로 해석하는 겁니다. 상대가 친절하다고 해서 바로 마음을 다 주면 안 됩니다. 반대로 너무 방어적으로 밀어내도 흐름이 막힐 수 있어요. 이번 달은 마음을 열 때 속도를 조절해야 합니다. 딱 그 말이 맞아요. 문은 열어두되 안방까지 바로 들이지는 않는 것. 그게 이번님에게 필요합니다. 숨은 쪽에는 보자기가 보입니다. 보자기는 안에 무언가를 감싸고 있습니다. 아직 다 열리지 않은 선물 같은 기운이에요. 이건 새 인연이 겉으로 보이는 것보다 안쪽이 더 중요하다는 뜻입니다. 처음에는 평범해 보이는 사람일 수 있습니다. 외모나 첫인상이 이번 여러분 이상형과 완전히 맞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대화를 해보면 묘하게 마음이 편해지고 시간이 지나면서 진가가 드러나는 사람으로 보입니다. 또 하나, 보자기는 이번 보살님 자신도 아직 마음을 다 열지 않고 있다는 표시입니다. 이번님이 겉으로는 괜찮다고 해도 속으로는 조심스러운 마음이 있어요. 또 상처받으면 어떡하지? 이번에도 애매하면 싫은데 내가 너무 기대했다가 실망하면 어떡하지? 이런 마음이 보입니다. 당연합니다. 이전에 마음이 힘들었던 분이라면 새 인연 앞에서도 바로 활짝 열리기 어렵습니다. 그건 겁이 많아서가 아니라 이제는 나를 함부로 다치게 하고 싶지 않아서예요. 제가 보기엔 이건 그냥 넘길 기운이 아니에요. 하지만 서두를 기운도 아닙니다. 보자기에 쌓인 인연은 천천히 풀어야 합니다. 처음부터 상대의 모든 것을 확인하려고 몰아붙이면 오히려 흐름이 부담스러워질 수 있어요. 그렇다고 너무 오래 방치하면 기회가 지나갈 수 있고요. 그래서 이번 달에는 가벼운 대화, 편안한 만남, 부담 없는 확인이 중요합니다. 인연은 억지로 당기면 매듭이 되고 적당히 시간을 주면 실이 이어집니다. 이제 마지국 기운이 들어옵니다. 이 카드는 이번 여러분 쪽에서 문을 여는 모습이에요. 가만히 앉아서 누가 오기만 기다리는 게 아니라 내 생활 안에 인연이 들어올 수 있는 자리를 만드는 겁니다. 이번 보살님, 여기서 핵심은 하나예요. 이번 달에는 집 안에만 있거나 늘 같은 패턴만 반복하면 인연 신호를 놓칠 수 있습니다. 굉장히 작은 변화가 필요해요. 새로운 모임에 나가보는 것, 오래 미뤄둔 약속을 잡는 것, 친구가 부르는 자리에 한번 나가보는 것, 프로필 사진이나 자기소개를 조금 다듬는 것, 이런 현실적인 행동이 마지구처럼 작용합니다. 큰 결심을 하라는 게 아닙니다. 다만 인연이 들어올 수 있게 문턱을 조금 닦아두라는 뜻이에요. 정성을 들인다는 게 꼭 큰 의식만 말하는 게 아니거든요. 내 마음과 생활을 정갈하게 해두는 것도 정성입니다. 옆에 선녀 기운이 같이 들어옵니다. 이건 매력입니다. 이번님 안에 있는 부드러운 매력, 밝은 느낌, 말투의 온도, 표정의 여유가 살아나는 흐름이에요. 이번 달에는 이번 여러분이 억지로 꾸며서 돋보이는 것보다 자연스럽게 편안해질 때 더 매력적으로 보입니다. 누군가가 이번 보살님의 겉모습만 보는 게 아니라 말할 때의 느낌, 사람을 대하는 태도, 조용한 다정함을 볼 수 있어요. 우리 이번님, 이 부분은 기억하셔야 해요. 이번 달 인연운은 내가 애써 매달릴수록 좋아지는 흐름이 아닙니다. 내가 내 자리에 안정적으로 있을 때 오히려 사람이 다가옵니다. 이번 여러분이 불안해서 계속 확인하려고 하면 상대도 부담을 느낄 수 있어요. 반대로 이번 보살님이 내 하루를 잘 살고 내 일상을 예쁘게 정리하고 사람들 사이에서 편안하게 웃고 있으면 그 모습이 인연을 부릅니다. 비단이 결론 쪽에 펼쳐집니다. 이건 귀하게 다뤄야 할 인연입니다. 가볍게 소비하는 관계, 심심해서 주고받는 연락, 외로워서 잠깐 기대는 관계와는 결이 달라요. 다만 비단은 귀한 만큼 함부로 막 펼치면 상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번 달에 들어오는 인연은 가능성이 있어도 천천히 살펴야 합니다. 상대가 이번님을 존중하는지, 말과 행동의 결이 맞는지, 이번 여러분 마음을 급하게 흔들기보다 안정되게 하는 사람인지 보세요. 좋은 흐름이 보여도 아직 지켜볼 부분은 있습니다. 이 사람의 속도가 이번 보살님과 맞는지, 처음에 친절이 꾸준함으로 이어지는지, 감정 표현만 좋은 게 아니라 현실적인 태도도 괜찮은지 확인해야 합니다. 이번님, 저는 여기서 결과를 장담하듯 말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다만 이번 달에는 괜찮은 사람을 알아갈 수 있는 문이 열립니다. 이 정도로 보시면 정확합니다. 문은 열리는데 그 문 안으로 얼마나 들어갈지는 이번 여러분과 상대의 행동이 함께 만들어갑니다. 수호 자리에는 관음님의 기운이 들어옵니다. 관음님은 마음을 씻어주고 너무 아프게 흔들리지 않도록 감싸주는 기운입니다. 그래서 이번 여러분은 새 인연이 들어오기 전에 마음을 먼저 맑게 해야 합니다. 예전 상처를 새 사람에게 더 씌우지 않는 게 중요해요. 과거에 누군가가 이번 보살님을 힘들게 했다고 해서 새로 들어오는 사람이 똑같을 거라고 단정하면 좋은 흐름도 막힐 수 있습니다. 반대로 새 사람이 조금 다정하다고 해서 과거의 빈자리를 전부 채워줄 거라고 기대해도 부담이 커집니다. 관음님이 말없이 물을 씻겨주듯 이번 달 이번님 마음도 조금씩 부드러워집니다. 예전에는 인연을 생각하면 불안이 먼저 올라왔다면 이제는 한번 알아볼까? 나도 좋은 사람 만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조심스러운 기대가 생길 수 있어요. 이 기대는 나쁜 게 아닙니다. 다만 기대가 집착으로 바뀌지 않게만 보시면 됩니다. 이번 달에 꼭 해보시면 좋을 게 있습니다. 먼저 사람 만나는 자리를 하나는 열어두세요. 모임이든, 약속이든, 소개든, 온라인에서의 가벼운 대화든 괜찮습니다. 단, 목적을 너무 강하게 잡지 마세요. 반드시 인연을 만나야 한다가 아니라 내 기운을 사람들 사이에 한번 풀어놓는다는 마음이면 좋습니다. 그리고 또 본인을 보여주는 작은 부분을 정리해 보세요. 프로필 사진, 말투, 옷차림, 자주 가는 공간, 내가 어떤 사람인지 드러나는 부분들이요. 새 인연은 아주 작은 인상에서 시작될 수 있습니다. 이번 보살님답게 보이는 게 중요합니다. 남이 좋아할 모습으로 억지로 바꾸는 게 아니라 내 안에 있는 맑은 매력을 정리해서 보여주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연락이 이어지는 사람이 생기면 너무 빨리 마음의 결론을 내리지 마세요. 좋으면 좋은 대로 천천히 보고 애매하면 애매한 대로 확인하세요. 답장이 빠른지 느린지만 보지 말고 대화의 성의, 약속을 지키는 태도, 이번 여러분을 편하게 해주는지를 보셔야 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감정보다 행동이에요. 설레는 말보다 안정적인 태도가 더 오래 갑니다. 이번 보살님, 8월 인연운은 새 문이 열리는 흐름입니다. 그런데 그 문은 이번 보살님이 불안하게 두드려서 여는 문이 아니라 마음을 정돈하고 생활을 조금 움직였을 때 자연스럽게 열리는 문이에요. 인연동자가 실을 들고 오고 맑은 물그릇이 마음을 비추고 풍경이 작은 신호를 울리고 보자기가 아직 열리지 않은 가능성을 감싸고 있습니다. 그 다음 맞이굿이 문턱을 닫고 선녀의 매력이 살아나고 비단처럼 귀하게 다뤄야 할 관계가 펼쳐집니다. 마지막에는 관음님이 이번님 마음을 너무 급하게 흔들리지 않도록 잡아주고 계세요. 그러니까 이번 달에는 스스로를 닫지 마세요. 그렇다고 아무에게나 마음을 다 열지도 마세요. 이번 여러분답게 천천히 맑게 보시면 됩니다. 좋은 인연은 이번 보살님을 불안하게 몰아붙이지 않습니다. 좋은 인연은 이번님 마음을 흐리게 만들기보다 조금 더 편안하게 숨쉬게 해줍니다. 그 기준을 잊지 않으셨으면 합니다. 마음 닿으셨다면 좋아요 한번 눌러주시고요. 8월 인연운을 받고 싶다면 댓글에 인연이라고 남겨주세요. 월선신년은 이번님의 새 인연이 급하게 흔드는 바람이 아니라 마음에 천천히 스며드는 좋은 기운으로 들어오기를 바라겠습니다. 3번 고르신 여러분 들어가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로 마음 한 번만 보태주세요. 오늘 3번 리딩은 마음을 조금 단단히 잡고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카드에서 느끼기엔 3번 여러분은 8월 인연운에서 누가 새로 온다, 누가 돌아온다, 이쪽보다 먼저 보이는 게 있어요. 바로 정리입니다. 3번 보살님, 이건 마음으로만 보면 안 됩니다. 지금은 기운이 먼저 선을 긋고 있어요. 마음은 아직 흔들릴 수 있습니다. 상대가 밉다가도 보고 싶고 이제 그만해야지 하다가도 연락이 오면 또 마음이 풀릴 수 있어요. 그런데 카드가 보여주는 건요. 이번 8월에는
애매한 관계를 그냥 흘려보내기 어렵다는 겁니다. 이름 없는 관계, 책임 없는 다정함, 연락은 오가는데 마음은 불안한 관계. 이런 흐름이 3번 보살님 쪽에 강하게 잡혀요. 맨 앞에 신칼이 들어와 있습니다. 신칼은 무섭게 보이는 카드지만 겁먹을 흐름은 아닙니다. 이건 끊어내기만 하라는 뜻이 아니라 흐려진 것을 분명히 보라는 뜻이에요. 3번님 마음 안에 이미 알고 있는 답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 관계가 나를 편하게 해주지는 않는구나. 상대가 말은 하는데 행동은 부족하구나. 나는 기다리고 있는데 저쪽은 확실하게 책임지려 하지 않는구나. 이런 느낌을 3번 여러분이 아주 모르지는 않으셨을 거예요. 우리 3번 보살님, 마음은 이해합니다. 사람 마음이라는 게 칼로 자르듯 한 번에 정리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실제로는 그렇지 않죠. 상대가 가끔 다정하게 굴면 다시 흔들리고, 연락이 며칠 뜸하면 마음이 무너지고, 그러다가 또 한마디가 오면, 그래도 나한테 마음이 있나? 하고 생각하게 됩니다. 이게 반복되면 사랑인지 집착인지 기다림인지 습관인지 구분이 어려워져요. 3번님이 지금 그 경계에 서 있는 모습입니다. 옆에 방울끈이 같이 보입니다. 끈이 있다는 건 아직 연결은 남아있다는 뜻이에요. 완전히 끊긴 관계는 아닙니다. 연락이 이어질 수도 있고 서로를 의식하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끈이 편안한 끈이냐, 3번님을 자꾸 흔드는 끈이냐는 따로 봐야 합니다. 제가 보기엔 이 방울끈은 예쁘게 이어진 실이라기보다 울릴 때마다 3번 여러분 마음을 건드리는 끈에 가깝습니다. 상대가 아주 큰 행동을 하지 않아도 작은 말 하나로 3번 보살님 하루가 바뀌었을 수 있어요. 답장이 오면 기분이 올라가고 안 오면 마음이 가라앉고 상대가 다정하면 기대가 생기고 상대가 멀어지면 내가 뭘 잘못했나 돌아보게 됩니다. 3번님, 이건 그냥 넘길 기운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관계가 3번 여러분 삶의 중심을 자꾸 흔들고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 이 카드는 말보다 속마음을 더 보여주고 있습니다. 3번 여러분은 사실 상대가 나를 좋아하느냐보다 이 사람이 나를 제대로 대하고 있느냐를 봐야 합니다. 좋아하는 마음은 있을 수 있어요. 관심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관심과 책임은 다릅니다. 호감과 관계를 지키는 태도도 다릅니다. 이걸 구분하지 않으면 3번 보살님 마음이 또 오래 기다리는 쪽으로 끌려갈 수 있습니다. 그 다음 자리에 거울이 들어옵니다. 거울은 참 피하기 어려운 카드예요. 좋게 포장하고 싶어도 결국 있는 그대로를 보게 만듭니다. 3번님, 이 관계에서 혹시 내가 보고 싶은 것만 보고 있지는 않았는지 한번 봐야 합니다. 상대가 한번 잘해준 기억을 계속 붙잡고 그 뒤에 반복된 무심함은 애써 넘기고 있지는 않았는지요. 또는 반대로 상대가 마음을 보여준 적이 있는데도 3번 여러분이 과거 상처 때문에 너무 방어하고 있었는지도 봐야 합니다. 거울은 누구 하나만 나쁘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다만 흐린 부분을 비춰요. 3번 보살님 마음도 비추고 상대의 태도도 비춥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감정보다 행동이에요. 상대가 말로는 보고 싶다, 생각난다, 아쉽다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시간을 내는지, 약속을 지키는지, 3번님을 불안하게 만든 뒤에 책임 있는 설명을 하는지 이것을 봐야 합니다. 말은 달콤한데 행동이 비어 있으면 3번 여러분 마음만 계속 소모됩니다. 숨은 쪽에는 오색 실타래가 얽혀 있습니다. 이게 3번 리딩의 핵심입니다. 이 관계는 단순하지 않습니다. 감정만 있는 게 아니라 자존심, 타이밍, 주변 상황, 과거의 상처, 서로의 기대가 복잡하게 엉켜 있어요. 그래서 3번 보살님도 쉽게 결론을 못 내렸던 겁니다. 끊자니 아쉽고 계속 가자니 불안하고 물어보자니 자존심이 상하고 가만히 있자니 마음이 너무 답답한 상태. 맞으시죠? 우리 3번님, 이 실타래를 한 번에 다 풀려고 하면 더 엉킬 수 있습니다. 그래서 8월에는 한 가지만 먼저 보셔야 해요. 이 관계가 나를 더 맑게 만드는가, 더 흐리게 만드는가? 이 질문이 중요합니다. 설레는 순간이 있더라도 그 뒤에 불안이 너무 길다면 그건 3번 여러분에게 안정적인 인연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반대로 아직 느리더라도 상대가 꾸준히 배려하고 3번 보살님을 혼란스럽게 만들지 않는다면 지켜볼 수 있겠죠. 핵심은 속도가 아니라 태도입니다. 이제 소금 기운이 들어옵니다. 소금은 씻어내는 기운입니다.
3번님 마음 안에 쌓인 불안, 상대의 말 한마디에 흔들리던 습관, 확인하고 싶어서 자꾸 들여다보던 행동들을 조금 정리하라는 뜻이에요. 이건 상대를 벌주라는 말이 아닙니다. 3번 여러분, 마음을 먼저 맑게 하라는 말이에요. 내가 흐린 상태에서는 어떤 말도 제대로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3번 보살님, 여기서는 감정에 끌려가기보다 중심을 잡으셔야 해요. 8월에는 상대의 계정이나 흔적을 자주 확인하는 습관, 답장 시간을 재는 습관, 혼자 의미를 크게 붙이는 습관을 줄이시면 좋겠습니다. 마음이 불안할수록 더 확인하고 싶어지죠. 그런데 확인한다고 마음이 편해지는 게 아니라 오히려 더 흔들릴 수 있습니다. 소금은 그런 흐름을 씻어내라는 카드입니다. 옆에 금줄도 같이 보입니다. 금줄은 경계입니다. 들어오면 안 되는 것은 맞고 지켜야 할 자리는 지키는 기운이에요. 3번 보살님에게 8월의 가장 중요한 조언은 이것입니다. 3번님 마음의 선을 분명히 하세요. 상대가 외로울 때만 찾는 연락, 밤늦게만 오는 애매한 말, 책임 없는 다정함, 확실한 약속 없이 3번 여러분 마음만 붙잡는 태도. 이런 것들은 그대로 받아주지 않는 게 좋습니다. 이건 차갑게 굴라는 뜻이 아닙니다. 무례해지라는 것도 아니에요. 다만 3번 보살님이 3번님 마음을 지키셔야 합니다. 나는 이런 식의 관계는 어렵다. 나는 말보다 행동을 보고 싶다. 나는 애매한 상태로 오래 머물고 싶지 않다. 이런 기준을 마음속에 세우셔야 해요. 직접 말해야 하는 상황이 온다면 부드럽지만 분명하게 말하시면 됩니다. 감정적으로 몰아붙이기보다 내 기준을 알려주는 방식이 좋습니다. 이 부분은 조금 조심스럽게 볼 필요가 있어요. 왜냐하면 3번님이 선을 긋는 순간 상대가 잠깐 더 다정해질 수 있습니다. 사람이 그래요. 내가 언제든 받아줄 것 같을 때는 애매하게 있다가 내가 물러서려 하면 갑자기 붙잡는 듯한 행동을 할 수 있습니다. 그때 바로 마음을 다 열지 마세요. 3번 여러분, 여기서 봐야 할 건 그 순간의 다정함이 아니라 그 뒤의 지속성입니다. 하루 이틀 잘하는지보다 같은 태도가 이어지는지 봐야 정확합니다. 결론 쪽에는 살풀이가 들어옵니다. 이건 막힌 기운이 풀리는 카드입니다. 답답했던 마음, 억눌렀던 감정, 말하지 못하고 삼켰던 서운함이 밖으로 빠져나가는 흐름이에요. 살풀이가 나온다고 해서 꼭 큰 이별만 뜻하지는 않습니다. 어떤 분들은 관계를 정리하면서 마음이 가벼워질 수 있고 어떤 분들은 상대와 솔직한 대화를 하면서 애매했던 기운을 풀 수도 있습니다. 공통점은 하나예요. 그대로 참기만 하는 흐름은 끝나갑니다. 3번 보살님이 그동안 속으로 많이 삼키셨을 가능성이 커요. 내가 예민한가? 이 정도는 이해해야 하나? 괜히 말했다가 멀어지면 어떡하지? 이런 생각 때문에 하고 싶은 말을 못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8월에는 더 이상 그렇게만 있기는 어렵습니다. 3번님 마음이 먼저 신호를 보낼 거예요. 이제는 나를 힘들게 하는 방식으로 사랑하고 싶지 않다. 이제는 애매한 관계 안에서 내 마음을 계속 소모하고 싶지 않다. 이런 깨달음이 들어옵니다. 수호 쪽에는 사천왕 기운이 강하게 서 있습니다. 사천왕은 지키는 기운입니다. 막아야 할 것은 막고 들어와야 할 것은 제대로 들어오게 합니다. 그래서 3번 여러분은 8월에 외롭다는 이유로 기준을 낮추면 안 됩니다. 마음이 약해지는 밤, 상대가 던지는 짧은 말, 갑자기 다정해지는 분위기,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어요. 하지만 사천왕이 서 있다는 건 3번 여러분을 흔드는 기운을 그냥 통과시키지 말라는 뜻입니다. 우리 3번 보살님, 이건 끊어내야만 이긴다는 리딩이 아닙니다. 분명히 보라는 리딩입니다. 상대가 진심이면 3번님 기준을 듣고도 도망가지 않습니다. 오히려 더 분명해지려고 할 거예요. 반대로 애매한 마음으로 3번 여러분을 붙잡고 있던 사람이라면 3번 보살님이 선을 긋는 순간 흐려질 수 있습니다. 그때는 아프더라도 현실을 보셔야 합니다. 아닌 건 아니라고 봐야 마음이 더 오래 다치지 않습니다. 한 가지 꼭 해보시면 좋을 게 있습니다. 8월에는 상대에게 묻기 전에 먼저 3번님 마음의 기준을 세 문장으로 적어보세요. 나는 어떤 관계를 원한다. 나는 어떤 말과 행동을 더 이상 반복하고 싶지 않다. 나는 어떤 방식으로 존중받고 싶다. 이렇게요. 이 세 문장이 3번 여러분 마음의 금줄이 됩니다. 그리고 또 연락이 불안하게 오가는 관계라면 답장을 하기 전에 잠깐 멈추세요. 바로 반응하지 말고 내가 지금 외로워서 답하려는 건지, 정말 대화가 필요해서 답하려는 건지 보셔야 합니다. 이 짧은 멈춤이 소금처럼 마음을 맑게 해줍니다.
마지막으로 8월에는 3번 보살님 공간을 한번 정리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책상 위, 침대 옆, 휴대폰 사진첩, 오래된 대화창처럼 마음을 계속 끌고 가는 것들을 조금 덜어내세요. 큰 정리까지 하지 않아도 됩니다. 다만 내 마음이 자꾸 과거로 끌려가는 통로를 하나씩 줄이는 겁니다. 깨끗한 물 한 잔을 놓고 조용히 숨을 고르면서 정성을 들여보세요. 나는 나를 흐리게 하는 인연에서 벗어나겠습니다. 나는 나를 존중하는 관계를 선택하겠습니다. 이렇게 마음으로 말해보셔도 좋습니다. 지성이면 감천이라고, 정성은 먼저 내 마음을 바로 세우는 쪽으로 닿습니다. 3번 보살님, 8월 인연호는 분명히 선을 긋는 달입니다. 하지만 그 선은 누군가를 미워하기 위한 선이 아니에요. 3번님을 지키기 위한 선입니다. 신칼이 흐린 것을 자르고 방울끈이 아직 남은 연결을 보여주고 거울이 현실을 비추고 오색 실타래가 복잡한 마음을 드러냅니다. 그 다음 소금이 씻어내고 금줄이 지켜주고 살풀이가 답답한 기운을 풀어냅니다. 마지막에는 사천왕이 3번 여러분 뒤에 서서 말하고 있어요. 흔들려도 괜찮다. 다만 다시 너를 잃는 자리로 돌아가지는 말아라. 3번 보살님, 마음이 남아있을 수 있습니다. 보고 싶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마음이 남아있다는 이유만으로 불안한 관계를 계속 받아줄 필요는 없습니다. 좋은 인연은 3번님을 계속 시험하지 않습니다. 좋은 관계는 3번 여러분을 불안하게 묶어두지 않고 오히려 더 선명하게 만들어줍니다. 8월에는 그 차이를 보셔야 합니다. 마음 닿으셨다면 좋아요 한번 눌러주시고요. 8월 인연운을 받고 싶다면 댓글에 인연이라고 남겨주세요. 월선 신년은 3번님이 이번 달의 아픈 정리가 아니라 나를 지키는 정리를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4번 고르신 여러분, 들어가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로 마음 한 번만 보태주세요. 오늘 4번 리딩은 조금 깊게 들어갑니다. 가볍게 스쳐 지나가는 인연을 보는 자리가 아니에요. 제가 카드에서 느끼기엔 4번 여러분은 8월 인연운에서 단순한 설렘보다 더 묵직한 흐름이 먼저 잡힙니다. 오래된 마음, 쉽게 열리지 않는 관계, 또는 앞으로 오래 이어질 수 있는 사람의 기운이 보입니다. 4번 보살님, 이건 그냥 넘길 기운이 아니에요. 다만 겁먹을 흐름도 아닙니다. 이 관계는 빨리 뜨거워지고 빨리 식는 쪽이 아니라 마음 안쪽을 천천히 건드리는 쪽입니다. 한 번 들어오면 쉽게 잊히지 않는 사람, 혹은 처음엔 조용해 보여도 시간이 갈수록 무게가 생기는 인연, 그런 결이 보여요. 그래서 4번 보살님은 8월에 이 사람이 나에게 어떤 의미일까를 조금 진지하게 보게 될 수 있습니다. 맨 앞에 비단함이 놓여 있습니다. 비단함은 아무에게나 열어 보이는 물건이 아닙니다. 귀한 마음, 숨겨둔 약속, 아직 말하지 않은 진심을 감싸고 있는 자리예요. 4번님 마음 안에도 그런 게 있습니다. 겉으로는 담담한 척해도 속에는 쉽게 꺼내지 못한 마음이 있어요. 누군가를 향한 조심스러운 기대일 수도 있고 오래 묵혀둔 인연에 대한 질문일 수도 있습니다. 이 사람과 나는 여기서 끝인가? 더 깊어질 수 있는 사이인가? 내가 이 마음을 믿어도 되는가? 이런 질문이 들어와요. 우리 4번 여러분, 이 흐름은 마음으로만 보면 안 됩니다. 기운이 깊습니다. 그래서 그냥 좋다, 싫다로 나누기 어렵습니다. 상대가 있다면 그 사람도 겉으로는 다 표현하지 않을 수 있어요. 말은 아끼는데 행동이나 분위기에서 묘하게 남는 사람일 수 있습니다. 아직 인연이 뚜렷하게 없는 4번 보살님이라면 8월에 들어오는 사람은 처음부터 가볍게 소비할 인연이라기보다 오래 두고 봐야 진가가 드러나는 사람으로 보입니다. 옆에는 장독대가 보입니다. 장독대는 시간이 들어간 자리입니다. 하루 이틀로 맛이 나는 게 아니에요. 오래 묵고 기다리고 햇빛과 바람을 견디면서 깊어지는 기운입니다. 그래서 4번님의 인연운은 빠른 전개보다 시간의 힘을 봅니다. 이미 오래 알고 지낸 사람이 다시 다르게 보일 수도 있고 천천히 알아가던 사람이 어느 순간 마음 안쪽으로 들어올 수도 있습니다. 또는 관계가 한 번에 진전되지 않더라도 서로의 삶 안에 꾸준히 남는 흐름이 될 수 있어요. 4번님, 여기서 중요한 건 속도보다 깊이입니다. 연락이 빨리 오느냐, 표현이 즉각적이냐만 보면 이 흐름을 놓칠 수 있어요. 이 사람은 마음이 있어도 조심스럽게 움직일 수 있고 4번 여러분도 쉽게 마음을 열지 않을 수 있습니다. 서로가 가볍지 않기 때문에 더 천천히 보는 거예요. 그러니
8월에는 너무 빠른 확답을 기대하기보다 이 관계가 내 삶 안에서 어떤 자리를 차지하는지 차분히 살펴보셔야 합니다. 그 다음, 대신할머니 기운이 강하게 들어옵니다. 이 카드는 4번 리딩의 중심을 잡아주는 자리입니다. 대신할머니는 관계의 겉모습보다 안쪽의 흐름을 보게 합니다. 4번 보살님, 제가 보기엔 이 인연에는 단순한 호감만 있는 게 아닙니다. 정리해야 할 마음도 있고, 확인해야 할 현실도 있고, 어쩌면 집안이나 주변 상황, 오래된 가치관이 함께 영향을 주는 흐름일 수 있어요. 특히 4번 여러분은 인연을 볼 때 가볍게 못 보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좋아하면 깊게 보고, 마음을 주면 책임까지 생각하고, 상대의 말 한마디에도 이 사람과 오래 갈 수 있을까를 보게 됩니다. 그게 장점이기도 하지만 때로는 마음을 무겁게 만들기도 합니다. 4번님, 사랑이 깊다고 해서 처음부터 모든 책임을 혼자 떠안을 필요는 없습니다. 관계는 둘이 같이 보는 겁니다. 4번 여러분 혼자 정성 들이고 혼자 버티고 혼자 의미를 만들면 마음이 지칠 수 있어요. 숨은 쪽에는 지장보살 기운이 들어옵니다. 이건 마음 깊은 곳의 아픔을 건드리는 자리입니다. 4번 보살님 중에는 예전 인연에서 상처를 크게 받은 분도 있을 수 있어요. 또는 오래된 가족의 영향, 관계에서 반복되던 패턴, 내가 사랑받기 위해 참아야 했던 기억이 남아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사람을 만나도 마냥 설레기보다 조심스럽고 누군가가 가까이 오면 반가우면서도 겁이 나는 마음이 함께 올라올 수 있습니다. 4번 보살님, 이 부분은 조금 조심스럽게 볼 필요가 있어요. 지금 보이는 깊은 인연운이 좋지 않다는 뜻은 아닙니다. 다만 이 관계를 볼 때 과거의 상처를 함께 보게 된다는 뜻이에요. 상대가 조금 늦게 표현하면 또 나만 기다리는 건가 하고 불안해질 수 있고 상대가 진지한 이야기를 피하면 나를 가볍게 보는 건가 하고 마음이 다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은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8월에는 상대의 말보다 행동, 그리고 시간 속에서 쌓이는 태도를 봐야 정확합니다. 이제 향이 올라옵니다. 향은 마음과 마음 사이에 통로를 내는 기운입니다. 말하지 못한 진심, 막혀있던 대화, 서로의 속사정을 조금씩 풀어주는 흐름이에요. 그래서 8월에는 대화가 중요합니다. 다만 감정이 터지는 대화가 아니라 조용하지만 핵심을 피하지 않는 대화가 필요해요. 사번님이 묻고 싶은 게 있다면 돌려 말하기보다 부드럽게 짚어보는 것이 좋습니다. 나는 이 관계를 가볍게 보고 싶지 않다. 너의 속도를 알고 싶다. 나는 안정적인 마음이 필요하다. 이런 식으로요. 우리 4번 여러분, 여기서는 감정에 끌려가기보다 중심을 잡으셔야 해요. 상대가 좋다고 해서 전부 맞춰주면 안 되고 상대가 느리다고 해서 바로 포기할 필요도 없습니다. 대신 대화의 문을 열고 그 사람이 어떤 태도로 들어오는지를 보셔야 합니다. 향은 정성을 뜻하기도 하지만 정성이 한쪽으로만 올라가면 연기처럼 흩어집니다. 서로가 같은 방향을 바라볼 때 향이 곧게 올라가요. 옆에는 오방기가 보입니다. 오방기는 방향을 잡는 카드입니다. 동서남북 그리고 중심. 지금 사번님에게 필요한 건 마음의 방향 정리입니다. 나는 이 관계를 어디까지 보고 있는지, 상대는 어느 방향에 서 있는지, 우리는 같은 쪽을 보고 있는지, 이걸 봐야 합니다. 마음만 깊고 방향이 다르면 오래가기 어렵습니다. 반대로 속도는 느려도 방향이 같다면 기다려볼 수 있는 여지가 생깁니다. 이 흐름은 겉으로 보이는 것보다 안쪽이 더 중요해요. 상대가 말은 적어도 책임감 있는 사람일 수 있고 반대로 말은 그럴듯해도 실제 방향이 맞지 않을 수 있습니다. 4번 보살님, 이번 8월에는 말의 온도보다 삶의 방향을 보세요. 그 사람이 관계를 대하는 방식, 약속을 지키는 태도, 주변 사람을 대하는 모습, 힘든 상황에서 회피하지 않는지를 보셔야 합니다. 진지한 인연은 설렘만으로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태도가 쌓여야 합니다. 결론 쪽에는 비녀가 들어옵니다. 비녀는 관계의 격식, 정착, 여성성, 자존, 그리고 오래갈 약속의 기운을 품고 있습니다. 이건 4번 여러분에게 좋은 결입니다. 다만 결과를 확정하듯 말할 수는 없어요. 비녀가 나왔다고 해서 곧바로 결혼이다. 약속이 확정된다. 이렇게 말하면 안 됩니다. 대신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8월에는 관계가 가볍게 흘러가기보다 조금 더 진지한 방향을 생각하게 됩니다. 상대가 있다면 서로의 관계를 어떤 이름으로 둘지 고민하게 될 수 있고, 솔로라면 가벼운 만남보다 오래 갈 수 있는 사람에게 끌릴 가능성이 있습니다. 4번님, 이 비녀는
4번 여러분 자존도 같이 말합니다. 누군가에게 선택받기 위해 나를 낮추는 인연은 아닙니다. 4번 보살님이 4번님답게 서 있을 때 어울리는 인연이에요. 상대가 4번 여러분을 귀하게 대하는지 보세요. 내 마음을 급하게 흔들고 불안하게 만들고 책임 없는 말만 하는 사람이라면 비녀의 결과 맞지 않습니다. 반대로 말은 많지 않아도 꾸준하고 약속을 가볍게 여기지 않고 4번 보살님을 조심스럽게 대하는 사람이라면 이 흐름과 닿아 있습니다. 수호 자리에는 칠성님이 서 계십니다. 칠성님은 길게 보는 기운입니다. 하루의 감정이 아니라 인생의 흐름, 순간의 설렘이 아니라 오래가는 복록을 봅니다. 그래서 4번 보살님은 8월에 급하게 결론 내리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당장 확답이 없다고 해서 인연이 없는 것도 아니고 당장 분위기가 좋다고 해서 다 된 것도 아닙니다. 칠성님 자리에서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다만 그 시간은 무작정 기다리라는 뜻이 아니라 서로의 방향과 태도를 지켜보는 시간입니다. 4번님, 여기서는 기다림보다 내 중심이 먼저예요. 기다리더라도 나를 잃지 않는 기다림이어야 합니다. 상대를 알아가더라도 내 생활을 놓지 않는 알아감이어야 해요. 이 관계가 깊어질 가능성은 있습니다. 하지만 그 가능성은 4번 여러분이 혼자 붙잡아서 만드는 게 아니라 서로가 같은 마음으로 정성을 들일 때 열립니다. 정성은 한쪽만 계속 들이는 게 아니에요. 둘 사이에 오고 가야 합니다. 한 가지 꼭 해보시면 좋을 게 있습니다. 8월에는 내가 원하는 관계의 모양을 적어보세요. 나는 어떤 사람과 오래 가고 싶은지, 어떤 말보다 어떤 행동을 믿고 싶은지, 내가 관계 안에서 꼭 지키고 싶은 기준은 무엇인지 적어보는 겁니다. 이건 상대를 정하기 위한 글이 아니라 4번 보살님 마음의 방향을 잡기 위한 정성입니다. 그리고 또 상대가 있거나 마음에 들어오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과의 대화에서 미래를 너무 무겁게 몰아붙이기보다 가치관을 자연스럽게 확인해 보세요. 관계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약속을 얼마나 중요하게 여기는지, 갈등이 생기면 어떻게 풀어가는 사람인지요. 이런 질문은 부담스럽게 캐묻는 방식이 아니라 편안한 대화 속에서 충분히 볼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8월에는 마음이 복잡한 날 향 하나 피우듯 조용한 시간을 가지시면 좋겠습니다. 실제로 향을 피우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창문을 열고 물 한 잔을 곁에 두고 내 마음을 차분히 정리하는 시간이면 됩니다. 나는 나를 귀하게 대하는 인연을 선택하겠습니다. 나는 깊은 마음을 가볍게 쓰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마음으로 정성을 들여보세요. 지성이면 감천이라고. 정성은 결국 내 마음의 방향을 바로 세우는 쪽으로 닿습니다. 4번님, 8월 인연운은 깊은 인연의 결을 보여줍니다. 비단함이 숨겨둔 진심을 보여주고 장독대가 시간의 힘을 말하고 대신할머니가 관계의 속사정을 짚어줍니다. 지장보살은 오래된 아픔을 조심스럽게 어루만지고 향은 대화의 통로를 열고 오방기는 방향을 잡게 합니다. 마지막에는 비녀가 관계의 격과 자존을 보여주고 칠성님이 길게 보라고 말씀하시는 듯합니다. 그러니까 4번님, 이 인연은 가볍게 보지 마세요. 하지만 무겁게 혼자 짊어지지도 마세요. 깊은 인연일수록 서로의 태도가 중요합니다. 오래 갈 사람은 4번 여러분을 불안하게 몰아붙이지 않습니다. 귀한 인연은 4번 보살님의 마음을 값싸게 쓰지 않습니다. 8월에는 그런 사람을 알아보는 눈이 필요합니다. 마음 닿으셨다면 좋아요 한번 눌러주시고요. 8월 인연운을 받고 싶다면 댓글에 인연이라고 남겨주세요. 월선신년은 4번 여러분이 이번 달에 가벼운 흔들림이 아니라 마음 깊은 곳에서 귀하게 이어질 수 있는 인연의 방향을 알아보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